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레바논 남부 공습에 나서는 등 중동에서 긴장감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정유주 매수에 나섰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쟁으로 공급마저 타격을 받는다면 유가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흥구석유 주가는 6.91% 뛰었고 한국석유도 3.81% 올랐습니다. 흥구석유는 장중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유통업체 알리바바가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뷰티 열풍에 올라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다음 달 오픈을 목표로 한국 전용 상품관 K베뉴 내 뷰티 전문관 개설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앞으로 K뷰티를 통해 자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파트너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입점 설명회를 여는 등 뷰티 업체들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글로벌 자금이 동남아 신흥국들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종합지수도 최근 약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신흥국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에 더불어 최근 달러 약세로 인한 통화 강세까지 겹치며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동남아시아로의 자금 유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뷰티의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알리익스프레스도 한국 업체들의 입점을 유치해 해외 공략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입점사의 수수료 면제 정책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글로벌 K뷰티 열풍의 수혜를 국내 유통업체들이 함께 누리지 못하고 글로벌 업체들이 독식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K뷰티와 관련한 유통업체들의 움직임도 함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제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조금은 답답한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 잭슨홀 미팅 이후에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진 않았어요. 시장은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들이 건들지 않는 증권주나 은행주나 이런 쪽이 움직였는데 그 얘기는 자세히 이따가 말씀을 나누면 되고 미국 시장이 좋습니다. 최근에 블랙 원데이 우리나라만 빠졌죠. 미국 시장은 신고점 넘어가게 생겼는데 자,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알 수 없는 시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뭐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코스닥은 한 0.84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0.14, 거의 뭐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강보합 약보합 수준인데, 미국이 일단 전일까지 강세를 줬죠. 일단 잭슨홀 미팅도 잘 끝났고, 지난주 있었던 경제 이슈들은 제 예상대로 별거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일 날에 있을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은 뭐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엔비디아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이전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부분들은 이미 작년도서부터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좋아지는 부분들이고 그 중간에 뭐 인공지능, AI, 거품론 지금은 그 얘기도 사라졌죠. 그 얘기도 사라진 정도고 아마 점점 이쪽 인공지능이나 IT 얘기는 좋게 나올 겁니다. 문제는 그런 얘기 나올 때에서 나스닥이 고점을 뚫어줄 거냐.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 실적은 계속 좋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그렇게 따라갈 거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세력들이 돈 넣고 땡기면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그래서 자, 미국 시장 보면 저는 그 확률을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여기를 뚫고 엔비디아가 신고점으로 가고 나스닥을 본격적으로 땡겨서 상승장으로 땡겨 올리는 거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은 좋아요. 좋게 나오는데 또 안 좋은 얘기를 계속 긁어대는 거죠. 불안한 부분도 계속 긁어대면서 넘어가질 않거나 박스권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럼 IT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테마주는 넘어가도 재미있고 안 넘어가면 움직일 게 테마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대선 관련주로 많이 움직일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확률을 반반으로 보는 겁니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얘기했지만 박스권 정도로 생각하고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 계속 강세를 줬었던 게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뭐 모니터링 뭐 이쪽 뭐 등등해서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서도 보면 오늘 태양광 풍력도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해리스 테마들, 그 제약바이오 쪽은 엠폭스하고 진단키트는 최근에 바닥에서 7월 중순인가 그때서부터 움직였죠. 그때서부터 7월 말부터 움직인 애들도 60에서 140%, 뭐 더 올라가는 애도 있어요. 300% 올라가는 애도 있는데 걔네들은 일부 종목들이고 막 종목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 최근에. 진단키트, 엠폭스 이쪽이. 근데 그게 지금 고점 대비 한 20-30% 빠졌거든요. 매매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빠졌던 게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움직일 시장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테마주들이 안전하게 매매가 되려면 일단 시장이 단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시장이 나스닥이 안 좋아봤자 박스권, 좋으면 넘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넘어가도 이상할 게 아니고 안 넘어간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9.11 테러처럼 유럽 신용위기처럼 폭락한다, 박살난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럴 일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제가 아침 방송이나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지금 뭐 대선도 있겠다, 돈도 지금 계속 양정화를 하고 돈을 계속 풀 지금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대부분 돈이 풀리게 되면 주식 시장, 코인 시장,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금리도 지금, 그러니까 물가도 지금 하락하고 있겠다. 이제 곧 대선이고 대선 이후에서도 돈을 많이 풀 거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최소 박스권 매매. 그래서 대선 테마주들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뭐 일단은 뭐 해리스 테마의 뭐 낙태지지 뭐 이런 쪽들 움직이고 그랬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서부터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다음에 원전 테마, 전선 테마, 건설, 기계 이런 테마주들도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되고 오늘 보니까 최근에 수급을 보니까 기관하고 금융투자들이 주식을 삽니다. 박살 안 나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갔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특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쫓아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언제 쫓아 들어가야 되냐면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최소 2,900을 돌파했다. 그러면 쫓아 들어가도 좀 안전한데 지금은 박스권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약간 느낌이 좀 달리하는데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넘어가는 거 반, 그다음에 넘어가지 않는 거 반. 근데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둘 다 상관없습니다. 좋은 장이에요. 좋은 장이고 우리나라 시장만 이상하게 한번 이때 한번 그렇죠? 8월 5일 날에 이상하게 한번 급락해갖고 여러분들이 놀래서 그런데 다른 나라 시장들은 지금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안 좋아봤자 박스권이고 근데 2,900이 돌파가 되면 그때는 박스권 매매할 필요 없이 좀 끌고 가는 것도 되는데 2,900이 뭐 넘어갈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매매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한데 여러분들 해지 말아야 될 거. 최근에 엠폭스처럼 진단키트처럼 바닥에서 60% 100% 올라갔다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욕심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 지금 종목도 고점에서 30%씩 빠졌거든요. 내일 빠지면 40%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면 사야 되는데 욕심에 더 올라갈까 봐 쫓아 들어가면 이런 박스권장에서는 쥐약입니다. 그래서 2,900 돌파하기 전에서는 그냥 박스권 매매하시는 게 좋은데 내려오면 사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엠폭스 관련주들 내려오면은 저는 해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종목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선 관련주 쪽도 있고 은근히 증권주, 은행주 강합니다. 건설주도 요즘에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강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매매하는 데는 참 좋은데 이상하게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은 안 가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패턴을 보고 쪼개서 거래량 보고 들어가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패턴이라는 거는 거래량을 보고 쫓아가지만 않으면 지금은 괜찮은 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국내 증시에서 테마주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제 박스권 매매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혼자서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들 주저하지 마시고 꼭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엑세스 바이오 주셨고요. 매수가는 9,5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면서 좀 주목이 됐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 2.41% 내린 7,3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한 상황인데 비중도 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2,900 돌파 안 했고 3,000도 안 돌파했고 3,300도 안 넘어갔고 4,000도 갈 생각이 없는데 종목들이 막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해외 시장은 상승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다우존스가 지금 역사상 최고점에 있습니다. 요만큼 눈곱만큼만 움직이면 정말 손톱만큼만 움직이면 역사상 최고치로 가는 게 S&P 500하고 다우존스예요. 나스닥은 그래도 요만큼 움직여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따만큼 움직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되게 약한 흐름이지만 지금 미국 시장은 역사적인 고점에 준하고 있는 조금만 심심할 때마다 움직이는 게 이제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런 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 시장은 거기를 돌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2,900도 3,000도 돌파를 못하니까 종목들이 오르다가 이제 떨어질 때는 또 많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지금 엑세스바이오도 테마주가 굉장히 강했죠. 최근에 진단키트하고 엠폭스가 관련주가 막 움직이니까 얘도 이제 뒤따라 막 움직일 때,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막 올라갈 때 한 70% 올라가니까 그렇죠? 떨어진 거예요. 많이 올라가서 다른 애들은 더 많이 올라갔죠. 다른 애들은 뭐 140%, 150%, 300% 올라간 애들도 있고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300% 올라간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간 거죠. 따지고 보면 원래 이 100% 올라가려면 정상적인 종목은 1년 정도 걸려요. 삼성전자가 100% 올라간다. 옛날에 이제 400만 원 할 때 4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이었나? 하도 오래돼갖고 삼성전자 최고점 얼마였죠? 400만 원이었나요? 어쨌든 시가총액 500조짜리 종목 지금 이제 뭐 이제 8만 전자니 7만 전자니 이제 9만 전자니 거기서 놀고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9,500원에 샀다가 이걸 좀 피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중도 너무 많고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이거를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조금 어긋났어요. 지금 장이 2,900, 3,000 혹은 3,300을 돌파한 장이었다면 그러면 그냥 뭐 10,000원에 사도 되고 쫓아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빠졌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단번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확률 한 20%로 봅니다. 나머지 40%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20%. 근데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경우 40%,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경우도 40%. 그러니까 폭락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이것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약주가 상당히 지금 흐름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습니다. 제약주가 상당히 좋아졌고 이미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게 1년, 2년 동안에 주가가 좋아진 게 증권주, 은행주가 많이 좋아졌어요. 조선주도 좋아졌습니다.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삼성중공업 추천했을 때 감자 맞고 유상증자 맞고 그때에서 허우덕거던 애가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선주, 은행주, 증권주, 그다음에 방산주, 작년에 방산주가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왔죠. 제가 작년에 방산주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 네 가지 업종이 한 1, 2년 만에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약주가 올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증권주, 은행주, 조선주 흐름과 비슷합니다. 방산주 흐름이 비슷해요. 지금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이 제약주들도 지금 유한양행도 지금 렉나자 이슈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FDA 폐암 치료제 이거에 지금 이슈가 크게 터지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 사실 뭐 그건 좀 핑계인데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셀티리온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녹십자도 그렇고 이 지금 대형주들이 이전에서 잠자고 있었던 흐름에서 지금 꿈틀꿈틀거립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주, 은행주가 어느새 보니까 많이 올라왔죠. 방산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새 보니까 많이 올라왔죠.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보니까 여러분들 안 쳐다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많이 올라왔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제약주가 은근슬쩍 살살살살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보이는데 이런 흐름이 나올 때에서는 조그마한 이런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들도 무너지지 않아요. 때가 되면 이제 급등하기 위해서 모양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세스바이오도 만약 물렸다 싶어가지고 잘 안 올라와도 포기하지 말고요. 그냥 쭉 가져가다 보면 매수가 이상으로 크게 튈 수 있어요. 뭐 이슈는 만들면 되는 거죠. 또 겨울 되면은 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또 코로나 환자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엠폭스가 지금 뭐 규제한다고 규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뭐 제일 쉬운 게 금리 인하 소식입니다.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강하게 뜬다. 뭐 그런 핑계도 좋고요. 그거 아니어도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사실은 해리스가 되면 제약주들은 약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악재다 그러는데 뭐 모르죠. 민주당 그쪽에서 이제 메디케어 이쪽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그냥 폭등하는 거고 아니면 원래 공화당 쪽은 제약주를 강하게 좋게 밀었기 때문에 공화당 수혜주, 제약주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가 되든 간에 뉴스는 그 세력들이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호재다, 뭐가 악재다 저는 별 의미 없어요. 세력들이 돈 놓고 땡긴 다음에 호재는 만들면 되거든요.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주의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수익은 빠져나올 수 있다 정도의 좋은 시선과 어쨌든 지금의 매매 전략은 최악의 경우 왔다 갔다 하는데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지금 50%가 아니고 비중 10%면은 지금부터 사야 돼요. 만약에 조금 욕심이 나서 좀 더 사도 된다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아직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가능하다면 추가 매수까지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ICD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몇 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잘못 사서 많이 물렸습니다. 가망이 없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 종가를 보면 6,830원에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지금 매수가를 많이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ICD 일단 가망이 없는 거는 아닌데 지금 반도체가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점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일단 9만 전자는 기본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10만 원 쪽으로 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슈가 됩니다. 하이닉스도 일단 25만 원은 넘어가고 24만 원이 고점인데 그걸 넘어가고 25만 원 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슈가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런 이슈가 되려면 미국장도 빠지고 다른 거 안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쁘다고 혼자서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3,000 가고 3,500 가고 혼자 올라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서 가능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장도 안 올라가고 유럽장도 안 올라가는데 한국 시장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가고 그래서 나스닥이 먼저 가야 돼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가망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한 건데 일단 미국 시장 다우존스는 뭐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신고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더 좋아지는 거죠. 나스닥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넘어갈지 다음에 넘어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넘어갈 수도 있고 나스닥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나스닥의 시가총액 1위, 2위,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입니다. 이 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유통주도 있고 모두 있지만 기술주들이 대부분이에요. 시가총액.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얘네들 뭐 시가총액 다들 뭐 4천조 이렇게 되거든요. 4천조씩 되는 애들인데 그놈들이 이제 고가를 돌파하고 계속 움직이면 뉴스가 뭐가 나올까요? 기술주가 그렇게 좋게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핸드폰이 잘 팔려서? 아니겠죠. 아니면 뭐 마우스가 잘 팔려서? 아니겠죠. 아니면 뭐 방송 카메라가 잘 팔려서? 아니겠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 결국 인공지능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뀌고 뭐가 새로운 그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뭐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 뭐다 뭐 별의별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품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이상한 얘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로봇 없잖아요, 그렇죠? 로봇도 팔려야 되고 뭐 공장에도 로봇 자동화로 전 세계적으로 팔아야 되고 저는 아직 확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든 마이크로소프트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코파일럿 자 여기까지만 계속 얘기하면 이제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확장성들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스닥은 고점을 돌파를 하고 계속 강세를 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주가도 똑같이 따라가면 좋은데 지금 주가는 나스닥이 못 넘어가니까 기술주들이 안 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가야 안 가요? 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갈 때 되면 가겠죠. 그래서 지금 IT주들 아마 답답할 겁니다. 근데 그 답답함이 깨지려면 미국에서 좋은 얘기 막 나와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갑자기 이제 뭐 지금에 있는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뭐 일단은 뭐 IT로 돈 버는 회사들은 뭐 세금을 안 떼겠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세금 엄청 많이 뗍니다. 세금을 안 떼겠다. 세금뿐만 아니라 뭐 돈을 뭐 1,000조씩 투자하겠다. 한 달에 1,000조씩 해서 1경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이 IT 주들은 어떻게 돼요? 점상한가 갑니다. 엔비디아 여기서 그냥 시가총액 1경 된 거예요. 1경.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당장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강력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에다가 엄청난 호재를 부은다. 그러면 반도체주들이 당장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얘기는 없고 지금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뭐 경기 침체냐 아니냐 IT 좀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또 이상한 무슨 뭐 애플이 무슨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를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화이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칩이 그게 성능이 좋아서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큰일 났더니 언니 다 사실무근이거든요. 근데 이상한 얘기로 엔비디아를 이제 발목을 잡고 뒷목을 잡고 이러니까 미국 시장도 박스권에 갇혀져 있고 답답한 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IT가 분명히 앞으로 실적도 계속 좋고 좋을 건 맞는데 주가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안 가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안 가는 거예요. 즉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버티면 올라간다. 근데 지금 당장은 나스닥이 폭등을 해야 되고요.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1,000조씩 뿌린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엔비디아가 폭등해갖고 지금 시가총액 4,000조죠. 이게 7,000조, 8,000조 1경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거기에 맞춰서 폭등을 하면 그러면 ICD도 알아서 폭등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는 당장은 좀 두고 봐야 돼요. 당장은 지금 대선 테마 쪽으로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테마주들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나 전기차 화재나 이쪽이 좀 더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는 마시고
어차피 세상은 계속 바뀔 거고 이슈는 될 겁니다. 뭐 테슬라가 뭐 올해 말이나 내년에서 로봇 그거를 판매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가 나오게 되면 이게 갑자기 바뀌어요. 전기차도 우리 네온 기관차 잘 타고 다녔어요. 갑자기 전기차 나오더니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죠. 거기다음에 핸드폰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 맨날 무여먹었던 그냥 접은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애플이 꺼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한 500만 원씩 주고 접는 거 썼을 겁니다. 옛날 거. 그렇죠? 막 키보드 달려 있고 막 이런 터치시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이제 빠르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쏘아올린 공이 결국은 나중에서 세상을 바꾸면서 갑자기 IT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움직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니 좀만 더 참아보고 미래를 믿는다면 미래에 뭐 다시 뭐 우리가 동굴로 들어가고 구석기 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래가 계속 발전되는데 여러분들이 시선을 그쪽으로 보고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IC도 올라가면서 15,000원 저는 그 이상도 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니까 포기는 하지 마셔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고 지겨울 거예요. 그래서 보유만 하시고 추가 매수는 뭐 나중에 미국에서 나스닥이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갈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는 나중에 해서 복수 많이 하시고 나중에 많이 올라갈 거예요. 뭐 저는 2만 원, 뭐 3만 원도 보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IT가 정말 강하게 움직이면 이거 뭐 지금 6천 원짜리죠. 2만 원, 3만 원, 3만 원 가면 500%, 400%, 400% 정도 올라가는데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당장 안 움직이는 게 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부분이 그게 아닐까. 최대한 저는 좋게 본다. IT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가 이제 나쁘진 않지만 앞으로 대형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답답하시겠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KG 모빌리언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3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매수한 지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를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0.55% 내린 4,520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매수가를 조금 이탈하신 상황이긴 합니다. 전문가님, 이 KG 모빌리언스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까요? KG 모빌리언스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 이슈가 있어가지고 잠깐 움직인다 싶었더니 그게 고점이 돼갖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KG 그룹 관련 이제 애들인데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죠. 근데 지금 가상화폐도 그렇고 이쪽 결제 관련주들이 차트들이 모양을 만들고 있어서 일단 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실적도 한번 볼게요. 하도 안 움직여갖고 실적이 박살이 난다 봤더니 실적은 괜찮네요. 일단 당기순이익이 고만고만한데 뭐 되게 많이 늘지도 않고 뭐 획기적으로 확 늘었으면은 어쨌든 이전 3년 전보다는 그래도 매출이 조금씩은 늘어난다는 컨센서스는 있는데 매출이 3천억에서 3,300억, 3,300억.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뉴스는 좀 2배 내지는 3배. 저는 사실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좀 그런 걸 원하죠. 제가 볼 때는 회사 잘 돌아가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뭐 실적이 박살난 것도 아닌데 주가는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 정도 빠졌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전저점 자리를 지지하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살금살금 좀 사네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얘도 올라갈 텐데 자,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걸 더 사야지. 지금 추가 매수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살이 생깁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거래가 말라 있는 종목은 어떤 마음으로 사야 되냐면 진짜 돛 닦는 기분으로. 그래, 올해는 안 가겠지. 뭐 내년에도 빠질 거야. 한 3년 정도 빠져도 난 괜찮아. 근데 어느 누가 그렇게 주식을 합니까? 한 3년 정도 한 30% 빠져도 저는 괜찮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이렇게 공기업도 잘 안 움직이는 애들 있죠.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종목이 맞는 거죠. 안 가도 그냥 어차피 나중에 언젠가 가.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원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신규 매수로 접근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막고 싶어요. 언제 움직이냐면 갑자기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왼쪽에 보면 거래가 막 실리죠. 뭔가 이슈가 나와야 돼요. 큰 이슈가.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이슈는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다시 뭐 지금 선거에서 좀 앞선다라는 이제 또 왔다 갔다 해요. 해리스가 왔다 갔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뭐 근데 공화당 민주당 둘 다 뭐 또 이것도 둘 다 또 되는 또 공통적인 또 정책이 또 있어서 어쨌든 가상화폐 이슈가 또 나와서 이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면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으니 지금은 움직이지 않을 때서는 그냥 관망하고 보유만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콱 하고 빠진 이 흐름은 8월 5일 날 그렇죠? 그때에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저걸 회복하기 시작하면은 저게 넘어가면은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좀 더 좋아질 겁니다. 이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좀 지루한 그런 횡보 구간이 예상이 되니 당장은 힘들고 나중에서는 거래 실리고 다시 움직일 때는 다시 상담으로 물어보시면 그때는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다. 하여튼간 지금은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셔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을 이끌 만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종목별로 구체적인 상담 해주고 계신데요.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투자 전략 다양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하이트 진로 주셨고요. 매수가는 24,70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2년 전 매수를 했는데 2년 내내 추가 매수를 하면서 조금 단가를 낮추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빠졌는데 추가 매수를 더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거의 3%대 하락하면서 21,3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자, 전문가님 하이트 진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됩니다. 일단 비중이 좀 많기는 해요. 40%면은 맞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얘기하신 전략이 2년 전부터 추가 매수하셨다는데 일단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를 추가 매수를 계속했을 때에서 승률이 있고 그다음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얘는 2년 전이면은 일단 뭐 여기서부터 계속 추가 매수하신 건데 기술적으로 볼 때에서 강했던 흐름도 있고요. 하이트 진로는 뭐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그렇죠? 음료죠. 소주 진로 뭐 이런 이제 관련 섹터인데.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게 바닥이 아닌가 싶어갖고 샀다가 물려갖고 물타기를 하죠. 어쨌든 망하지 않을 회사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바닥이면 언젠간 올라가겠지. 그 전략이 저는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영영 안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회사도 이상한 애들. 회사라 그러죠.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회사들 계속 떨어졌다고 단가 낮추기 들어갔다 정말 큰일 나지만 얘는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슈퍼나 아니면은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에서 하이트 진로가 안 보이면 그때는 주가도 위험하지만 뭐 안 보이겠어요. 최소한 10년 동안은 잘 굳건히 버틸 거니까.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짜리 종목이고 뭐 동전주 아니고요. 조단위가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뭐 K푸드, K진로, 뭐 K소주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1초에 뭐 77병 팔린다 뭐 그런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일단 그런 이슈에 이것도 이제 반등을 주려고 이제 기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추가 매수 더 하셔도 될 것 같고 차트가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우리 그 KG 모빌리언스 뭐가 좀 틀리죠? 얘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없고. 근데 지금 요 하이트 진로는 저항대를 뭔가 넘어가면서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고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거래도 실리죠. 거래도 여기도 실리고 여기도 실리고 여기도 실리고 최근에 좀 거래 좀 실리고 그리고 계속 여기서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계속 잠수 타려고 계속 이러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올라가려고 한번 들어줬다가 흘렀다가 들었다 흘렀다 하면서 최근에 요 라인도 돌파가 됐습니다. 거래를 실으면서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현상이 나오면 추가 매수가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기사도 보니까 세력들이 올리고 싶은지 뭔가 좋은 뭐 K푸드 뭐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는 거 보니까 뭐 얘는 추가 매수를 해도 그다음에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갖고 있다 보면 뭐 실적은 고만고만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실적이 더 좋으면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나빠 보일 게 없고 차트도 바닥에 있고 바닥에서 좀 들어 올리는 흐름도 있고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괜찮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닥이 돼서 좀 더 횡보를 하더라도 24,000원 이상으로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매수 단가 25,000원, 뭐 24,700원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되면 충분히 27,000원, 3만 원 이 정도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게 되면 만약에 3만 원 꿈의 목표치죠. 3만 원만 가도 근데 엄청 크지는 않네요. 한 50%, 60% 올라간 자리에 37%밖에 안 올라가네. 37%면은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 3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 매수하셔서 대신에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시면 3만 원 정도에서 정리를 해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점만 해봤습니다. 네, 보유해 볼 만한 종목이고 또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추가 매수하셔서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서 수익까지 기대해 보시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자화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300원이고 비중은 15%입니다. 며칠 전에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아직 조금 더 두고 볼 여력이 있는데 어떻게 매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질 때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데 일단 오늘도 3.31% 하락하면서 24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화전자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모든 IT주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왜 못 가느냐? 단순합니다. 나스닥이 신고점을 가야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고점을 간단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하고 있나 봅시다. 삼성전자. 지금 신고점 가고 있나요? 지금 9만 원, 10만 원 돌파할 것 같아요? 지금 어림도 없죠? 그럼 얘가 왜 9만 원, 10만 원 못 갈까요? 나스닥과 엔비디아, AMD, 뭐 퀄컴, ARM,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지금 완전 폭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막 미쳐 날뛰면서 막 나스닥이 신고점 돌파하더니 막 돌파 수준이 아니고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드디어 삼성전자도 미국장이 나스닥이 왜 이렇게 자꾸 폭등을 하지? 폭등한 거 봤더니 막 실적이 막 어마어마해요. 막 그래서 막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진짜로 1경 뭐 3천조 간대 진짜로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도 그러면 얘는 뭐 가만히 있어. 그럼 얘도 똑같이 실적이 좋아지겠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100조가 아니고 뭐 1000조를 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막 거둬내고 있다. 그러면 그때서 얘는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뭐 심심할 때마다 무슨 AI 거품론이니 뭐니 뭐 미국 경기 침체니 또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못 넘어가니까 삼성전자도 올라갈 일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반도체 부품주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꼼짝을 안 하죠. 다시 얘기해 줄까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폭등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폭등을 해야지 IT 부품주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폭등을 못 합니다. 나스닥이 안 움직이고 기술주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 왜 안 움직이느냐?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좋은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와주면은 갑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화전자도 가야 안 가요? 당연히 갈 리가 없죠. 계속 이 상태에서 머무는 거예요. 언제까지? 좋은 얘기 나올 때까지. 좋은 얘기들,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근데 지금 당장 안 나오고 있으니까 박스권이고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다 어디로 움직여요?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움직이다가 뭐 증권주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얘네들만 빼고 나머지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에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애들 오히려 지금
건설주들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부실이니 뭐 위험하니 그랬죠. 건설주가 지금 잘 움직입니다. 건설주 잘 움직이고 GS 건설 봐요 지금 GS 건설 건설주들 자 HT 현대산업개발 기억나십니까?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이게 이제 한때는 그 부실 사건 때문에 뉴스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나라에서 뭐 이거 영업 정지하니 뭐 상패 당하나 안 당하냐 뭐 그랬던 이슈가 있었던 결국 상패 난다고 뭐 벌금 맞고 뭐 영업 정지 맞고 그랬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다 던진 종목들은 지금 150% 올라갔어요. 작년 11월 달이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이 대형주가 150%나 넘게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IT주들은 그러니까 저쪽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공략하신 거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했었으면 더 큰 수익이 났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IT는 저는 좋게 봅니다만 이게 올라가려면 나스닥이 고점 돌파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IT주들은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데 타이밍이 일단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서 폭등하는 걸 보고 차라리 매매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왜냐면 그때에서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차익 실현 나오면서 IT주 빠져버린다. 윗꼬리가 달린다. 그러면 IT주들은 또 한동안 재미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재미있느냐? 테마주는 상관이 없어요. 테마주는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재밌고 올라가도 재밌고 박스권이 돼도 재밌고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가 유리한 장이라고 아침 내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요거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갖고 있다가 수익 조금만 나면 이거는 일단 파세요. 팔고 테마주 쪽으로 돌리세요. 테마주 쪽으로 뭐 원전도 있고 전선 테마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뭐 비만 치료제 또 뭐 있죠? 뭐 대마 관련주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이 훨씬 재밌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수익 나면 팔고 뭘 보고 다시 접근하자? 미국의 나스닥이 폭등하는지 엔비디아가 폭등하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등하는지를 보고 다시 재접근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반도체 대형주들의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한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정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주셨고요. 매수가는 19만 9,7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25만 원까지 간다는 조언을 듣고 매수를 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2.53% 하락을 했고요. 18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HD 한국조선해양은 어떻게 좀 기다리면 오를 수 있을까요? 자, 뭐 25만 원을 오른다고 뭐 증권사에서 얘기했는지 다른 전문가 얘기했는지 그거는 뭐 다들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25만 원은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주가를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면 뭐 어느 전문가 혹은 어느 증권사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당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5만 원이 불가능하냐? 아니요, 가능해요. 30만 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증권에서 25만 원 얘기했다? 저는 그러면 더 30만 원까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불가능한 위치는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조정받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야죠. 근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누구의 조언을 듣고 사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 차트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미 N자 목표치를 준 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20만 원, 21만 원 선에서는 사는 게 아니고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싸게 다시 사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차트도 좋고 정배열이고 강하고 다 좋은데 매수 단가나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랬던 거죠. 잘 움직이다가 왜 여기 빠진 거예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이 올라왔다가 왜 최근에 왜 떨어졌어요?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쉬는 거죠. 정상적인 겁니다. 사람도 잠 안 자고 맨날 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로 1년 동안 잠 안 자고 나는 여태까지 일만 했다. 없어요. 이 휴식이라는 건 사람한테는 이 세포, 재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올라갈 수는 없고요. 얘네들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HT 현대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쉬는 과정을 가져가는 거고 대형주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박스권 내지는 수렴형 내지는 좀 더 밀릴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눈을 감고 가져가다 보면 중간에 아, 내가 잘못 샀구나. 큰일 났네. 손절해야 되나? 아마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왜냐면 많이 빠지면 14만 원도 보여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지금 여기서 14만 원 빠지면 24% 빠지거든요. 적은 손실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대형주가 24%면 개별주 대비 2배라고 보시면 돼요.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손실은 24%지만 느낌은 거의 50% 빠진 느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여기까지 떨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올라가게 되니까. 근데 타이밍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더 노려보시고 지금은 일단 전저점 자리 17만 원 이때 이제 우리나라 그 블랙 먼데이 때 아주 박살났었던 그때 흐름인데 다시 그쪽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렇게 눌러놨다 다시 움직이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2달 정도 내에서는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빠르면은 9월 달 안에 될 거고 늦어도 10월 달에는 조정이 마무리가 될 텐데 조정 마무리가 되면 그때에서는 30만 원, 25만 원 그 이상 30만 원도 가능해 보이는데 근데 안전하게 팔려면 25만 원. 어느 증권사에서 어느 전문가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25만 원 목표치는 잘 잡았네요. 그러니까 당장 목표치가 아니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목표치가 아닌가. 저는 25만 원으로 최근에 얘기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해서 매수 단가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좀 싸게 사시는 그런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이 지금과 같은 불안감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조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해볼 만한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조정이 온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주셨고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매수가는 8만 5천 원에 비중은 10%인데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오늘 매수했는데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그래서 8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전문가님, 이 롯데케미칼은 어떻게 전망 보실까요? 롯데케미칼 8만 5천 원 이제 많이 빠졌다고 사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장이 엄청 많이 빠졌다. 그러면 많이 빠진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하면 좋죠. 저는 그 선택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드렸어요. 8월 5일 날 폭락할 때 무슨 종목 추천했는지 봐보세요. 그때 폭락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폭락한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을 봐봐요.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빠졌던 부분 다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종목들이 안 올라온 애들이 많죠.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약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장도 아니고요. 종목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줬는데 지금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서는 한 9만 5천 원 뭐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을 쳐서 크게 올라가겠지. 요렇게 했다가는 약한 종목이 계속 거기서 엉켜가지고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팔고 지금 테마주들, 뭐 미 대선 테마주들이 계속 몰릴 테니까 그쪽으로 보시는 게 수익이 많이 날 겁니다. 적게 안 나요. 그쪽으로 보면은 뭐 30% 혹은 뭐 300% 가는 애들도 나올 텐데. 그래서 그쪽으로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되는 상담뿐만 아니라 이정수 전문가님의 자세한 시장 분석도 매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낙폭과대의 상황에서 테마주들은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엑세스바이오는 수익을 더 낼 수 있으니 보유하면 좋겠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ICD는 반도체 대장주 흐름과 같이 봐야 한다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